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관계 맺기의 심리학. 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힘든 것의 99%는 인간관계 때문이다. 예, 정말 맞는 얘기죠. 직장 생활이 힘든 거는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거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고통받는 거는 단지 입시나 어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대인관계겠죠. 그래서 관계 맺는 것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박대령 작가님이 또 좋은 책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자, 저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박대령, 네, 박대령 가로 열고 이제 라미. 네, 라미는 이 박대령 작가님이 쓰시는 뭐 필명 같은 건데요. 자기소개 좀 보면요, 성신여대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성신여대, 덕성여대는 여대지긴 하지만요, 이제 남자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에는 이제 박대령 작가님도 역시 이제 성신여대 졸업하신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네, 뭐 이 바닥이 워낙 좀 좁기도 하고 또 제가 일했던 세팅에서 일도 하셨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이래저래 이제 쪽지도 몇 번 주고받았고 또 이제 그랬었는데요. 또 이제 책 출판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연락도 좀 몇 번 주고받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다고 저한테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박대령 작가님은 인터넷에서 다음 카페 이미 아름다운 당신, 그래서 카페.다음.net 슬래시하고 소셜포비아, 소셜포비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공포증,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자조 모임, 혹은 또 이 박대령 작가님이 직접 상담도 진행하는 그런 카페고요. 블로그도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작가님 본인 역시 대인관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어려움을 좀 경험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작가님 본인의 어떤 경험, 또 이제 임상 심리학자로서 이제 또 만난 사람들, 또 그런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카페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네, 보이시죠? 강현식 선생님께서 작가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좀 볼까요? 목차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크게 파트 1, 2, 3, 4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파트 1의 제목은 관계의 시작인 나와 친구하기.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대인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나와 친해지는 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게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그래, 역시 관계의 시작은 나와 친해지는 것. 자, 파트 2는요,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기. 자, 그러면은 뭐 나와 친구하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 맺으면 이 책은 끝난 게 아니냐 싶겠지만요. 자, 여기 파트 3에서 주변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파트 4에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방법들. 그래서 단지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사실적인 조언이나 팁, 또 물론 이 책이 있지만 이 책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렇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좀 큰 틀의 방법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 책,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박대령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뭐 게슈탈트 치료의 대가시죠. 김정규 교수님, 성신여대 심리학과 김정규 교수님 제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은 게슈탈트 치료적인 접근법, 그리고 뭐 굳이 꼭 게슈탈트가 아니더라도 요즘 심리 치료, 요즘 상담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명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인간관계, 굳이 뭐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자, 책에서 제가 읽다가 한 두 군데 정도 좀 읽어드리려고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하죠. 그 비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더 잘나거나 못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비교는 끝이 없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좋은 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 나는 상담가라는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힘든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에 좀 더 이 사실을 아는 게 쉬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비교적 솔직하게 사는 이야기를 터놓고 지내기 때문에 상담소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단면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었다. 어떤 자신감이냐? 내 삶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면만 드러내고 아픈 면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한 가족 사진 보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그런 좋은 정보 못지않게 남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나쁜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낙심되고 뒤처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 그래서 이 박대령 작가님도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좀 불행해진다. 하지만 막상 좀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 좀 비슷하다. 나만 그렇게 크게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자, 게슈탈트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뒷페이지에서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이런 챕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솔직한 생각을 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솔직한 생각을 말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장례식장 상황이다. 조문을 갔는데 뭐라고 위로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적당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 이거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다. 어설프게 위로하거나 아예 위로하지 않는 것보다 위로하고 싶은데 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야, 이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야, 참, 너 괜찮니?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든지, 아, 참, 이거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점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위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야, 상대방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적인 어떤 접근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방법들 많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게슈탈트 치료를 전반에 갖고 가고 명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들어 갖고 가게 있지만, 게슈탈트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조금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이자 또 박대령 작가 개인의 어떤 상담 경험들, 여러 사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관계 맺기의 심리학. 꼭 상처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